지금 이 시각 여러분들이 주목하는 뉴스 만나보겠습니다.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 이후 한반도 내 군사적 긴장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은 핵 추진 잠수함과 스텔스 전투기 등 전략 자산을 일본에 전개했는데요. 이례적인 군사력 과시는 북한을 넘어 중국에 대한 경고로도 풀이됩니다. 신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핵추진 잠수함 미시간함이 일본 오키나와 인근 해상에서 위용을 드러냈습니다. 길이 170.6m, 폭 12.8m에 달하는 세계 최대 규모 잠수함입니다. 2,500km 거리에 있는 표적을 타격할 수 있는 미국의 순항미사일 토마호크 154발을 실을 수 있습니다. 미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해상 안보와 억제 의지를 보여줬다고 평가했습니다. 미군은 5세대 스텔스 전투기, F-22A 등 군용기 30여 대가 무력 시위를 벌이는 모습도 공개했습니다. 전투기와 헬기 등이 집단으로 대형을 이뤄 지상 활주를 하는 이른바 엘리펀트 워크 훈련입니다. 특히 미국이 핵 잠수함의 위치를 공개한 것은 이례적인데 최근 북한이 ICBM 발사를 과시하며 핵 무력 강화를 천명한 데 따른 대응으로 해석됩니다. 동시에 중국에 대한 경고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최근 이뤄진 정상회담에서도 한반도 문제뿐만 아니라 대만 해협 문제에 대해 이견을 보였습니다. 중국에 대한 경고가 굉장히 크다라고 봐야죠. 중국이 끝까지 대만 문제를 가지고 중국을 흔들겠다라고 하면 중국도 북한 문제를 가지고 미국을 흔들겠다는 그런 생각을 붙인 것 같아요. 오는 29일은 북한이 핵무력 완성을 선언한 5주년입니다. 북한이 7차 핵실험 준비를 마친 상태에서 정치적 판단만을 남겨뒀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북한이 이를 계기로 무력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연합뉴스TV 신현정입니다. 미성년자들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찍게 하고 이를 텔레그램에 유포한 유력 용의자가 붙잡혔습니다. 이른바 엘로 불리는 이 20대 남성, 호주에 거주 중인 걸로 파악되는데요.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자는 9명으로 모두 미성년자입니다. 한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호주 경찰에게 손이 묶인 한국인 남성이 방에서 끌려 나옵니다. 곧이어 우리 경찰이 뒤따릅니다. 이른바 엘로 불리며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착취 범행을 저지른 20대 남성이 호주에서 붙잡혔습니다. 엘은 2020년 말부터 지난 8월까지 아동 청소년들을 협박해 성착취물 1,200여 개를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를 받습니다. 엘은 조주빈과 문영욱이 구속될 당시 N번방 사건을 공론화했던 추적단 불꽃을 사칭해 도움을 주겠다며 피해자들에게 접근했습니다. 확인된 피해자만 9명, 모두 미성년자입니다. 전담 수사팀을 꾸리고 수사를 이어오던 경찰은 최근 엘 신원을 특정해 인터폴 적색 수배를 통해 호주 경찰과 합동 수사를 벌였습니다. 140여 차례에 걸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을 하였고 피해자와의 대화했던 텔레그램 내역, 그동안에 A와 대화를 했던 사람들과의 면담 등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추적을 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L의 휴대전화 2대를 압수했는데 이 중 한 대에는 피해자들이 인지하지 못한 다른 착취물도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호주에 구금된 L이 받는 혐의는 크게 2가지입니다. 호주법상 최대 형량 15년에 달하는 아동 성착취물 소지 혐의뿐만 아니라 소지하고 있던 전자기기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아 최대 형량 10년의 비밀번호 제공 명령 거부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L이 국내에서 정식 수사를 받을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경찰은 피의자와 피해자 모두 한국인인 만큼 범죄인 인도 절차를 통해 국내로 송환할 계획이지만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를 직간접적으로 협박한 이들뿐만 아니라 영상을 시청한 이들도 수사 대상입니다. 경찰은 총 26명을 검거하고 이들 중 피해자를 직접 유인하거나 신상 정보를 유포하는 등의 혐의를 받는 피의자 6명을 구속했습니다. 연합뉴스TV 한채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이틀 연속 5만 명을 넘었습니다. 하루 전보다는 5천 명 넘게 줄었지만 병원에 입원해서 집중 치료를 받고 있는 위중증 환자 수는 일주일 내내 400명대를 이어갔습니다. 서영석 기자입니다. 신규 코로나19 확진자는 53,698명,
하루 전보다 5,300여 명 줄었습니다. 확산세가 이어지곤 있지만 기세는 약간 주춤하는 양상입니다. 최근 추이를 보면 11월 둘째 주 주간 신규 확진자는 34만여 명으로 첫째 주보다 16% 가까이 증가했는데 셋째 주는 전주에 비해 6.6% 증가에 그쳤습니다. 일각에선 정점을 지나고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는데 방역당국은 선을 그었습니다. 전문가들 중에서는 이번 주가 유행의 정점일 수도 있다라는 예측은 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그 유행 예측에 대해서는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당장 다음 주나 12월, 1월 사이에도 하위 변이의 우세화 정도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위중증과 사망자 지표는 우려 수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일주일 내내 400명대를 보였고 사망자 역시 사흘째 50명을 넘겼습니다. 방역당국은 입원 환자가 급증할 것에 대비해 중증, 특수치료 병상 등 330개 병상을 우선 확보하고 재택치료 환자를 위한 야간 휴일 의료상담센터도 더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감기약 품절을 막기 위해 조제용 타이레놀 등의 증산량을 확보하고 매점 매석 단속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한편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개량 백신 추가 접종률은 6.4%로 고전 중인 가운데 식약처가 생후 6개월에서 4세용 화이자 백신을 허가하면서 국내에선 처음으로 5살 미만의 영유아를 위한 예방접종이 곧 시작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서영석입니다. 러시아가 수요일 우크라이나에 미사일 67발을 발사해 우크라이나 전역에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러시아가 주요 에너지 시설을 표적 삼아 대규모 공습에 나서면서 인접 국가 몰도바도 피해를 입을 정도였는데요. 이런 가운데 암흑 속에서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는 우크라이나인들의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이봉석 기자입니다. 어둠 속에서 헤드램프에 의지한 채 수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의사들이 한 아이의 가슴 수술을 하던 중 전기가 나갔기 때문입니다. У нас операция с искусственным кровообращением. Выключился свет. Хирурги оперируют в своих налобных осветителях. Клапан? 2 клапана. 정전으로 수도마저 끊겨 우크라이나인들은 물을 얻기 위해 줄을 서야 했습니다. На декілька днів хочемо набрати, щоб пити. А такої в крані зовсім немає з вечора, так що чекаємо вже. 러시아는 수요일 미사일 70발을 발사해 겨울철로 접어드는 우크라이나의 전력시설을 집중적으로 공격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력 대부분을 원자력 발전에 의지하는 우크라이나의 원전 4곳이 처음으로 동시에 가동을 멈추면서 전역에서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나사가 공개한 위성사진에도 다른 유럽 국가들과 달리 우크라이나만 유독 암흑천지인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기반시설을 복구하고 있다면서도 Увесь сьогоднішній день тривають відновлювальні роботи, поступово повертаємо електрику, тепло, водопостачання і зв'язок. 아직 어려움을 겪는 지역이 상당하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는 기반시설 공격이 우크라이나의 저항 의지를 꺾고 협상장으로 나오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인정했고 우크라이나는 전쟁 범죄라고 비난했습니다. 연합뉴스 이봉수입니다. 소셜미디어 트위터를 인수한 일론 머스크가 활동 정지 징계를 받은 계정을 복구하기로 했습니다. 팔로워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는데요. 일각에선 트위터에 증오 발언이나 허위 정보가 증가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나옵니다. 김태종 기자가 보도합니다. 머스크는 24일 자신의 트위터에 활동 중단을 당한 계정의 징계 해제를 의미하는 사면이 다음 주에 시작된다고 밝혔습니다. 라틴어로 민심은 천심이라고도 썼습니다. 이번 결정은 23일 하루 동안 팔로워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라고 했습니다. 머스크는 버블락이거나 터무니없는 일에 가담하지 않았다면 정지된 계정에 사면을 제공해야 할까라며 해제 여부를 투표에 붙였습니다. 설문조사에는 316만 명이 참여해 72.4%가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머스크는 지난 19일에는 같은 방식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영구 정지된 계정을 22개월 만에 복구한 바 있습니다. 머스크는 그동안 표현의 자유를 강조하며 계정 활동 금지 해제를 여러 차례 시사해 왔습니다.
투표에 붙이지는 않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 외에도 미 코미디언 캐시 그리핀, 캐나다 심리학자 조던 피터슨, 보수 패러디 사이트 바빌론 비의 계정을 복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리핀은 최근 머스크를 사칭한 메시지를 올렸다가 계정이 정지됐고, 피터슨은 트랜스젠더 배우 엘리엇 페이지에 대한 혐오 콘텐츠를 게재했다가 징계를 받았습니다. 지난 20일에는 반유대인 발언으로 제재를 받았던 미국 힙합 스타 예의 계정도 설문조사 없이 한 달여 만에 복구시켰습니다. 그러나 26명이 사망한 2012년 코네티컷주 초등학교 총기 난사 사건과 관련해 총기 소유 반대 세력이 벌인 자작극이라는 음모론을 제기했던 미국의 극우 성향 에릭스 존스의 계정 복구 요구는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은 머스크의 이번 계정 복구 조치로 트위터에서 괴롭힘과 증오 발언, 허위 정보가 많이 증가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연합뉴스 김태종입니다.